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한의원은 부자 3대가 한의사를 했던 집안의 한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환자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한의원입니다. 저는 2년제 간호학과를 나와 한의원의 간호사로 취직했는데 이곳에서 침술이나 부항, 물리치료 등의 보조 업무를 돕고 또 한약을 다리는 제조를 보조하는 일도 하죠. 사실 제 원래 꿈은 간호사가 아니라 한의사였답니다.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한의대를 갈 만한 사정이 못 되었어요. 19살이 되어서 고아원에서 독립할 시기가 되었고 학비가 면제되는 곳이 당시 2년제 간호전문대학이었습니다. 제 성적은 그곳에 전액 장학생으로 갈 만큼의 성적이 되었거든요. 한의대에는 가려면 당시 1년 정도 재수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고아원에서 독립해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마당에 한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하는 일은 언감생심, 제 상황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장학생으로 들어간 간호대학도 생활비며 집세를 벌면서 다니려고 하니까 고학을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햄버거 가게, 영화관, 커피숍, 식당 서빙.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한의원에 취직하게 된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저에 대한 추천서를 너무 잘 써주시고 저에 관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저는 이 한의원에 취직을 하며 거의 반년치 월급을 갑을 받고 간호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 근처에 집을 얻어야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했고 이를 교수님께서 아셨는데 이런 상황을 한의원 원장님께 말해서 제 사정을 고려해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였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했었고 실제로도 늘 성심성의껏 제가 하는 일에 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제 적성에도 잘 맞는 일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뭔가 일을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해서 여기 병원 한의사 선생님도 저를 좋게 보고 다른 동료 간호사들도 저를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딱 한 명, 아주 진성짓을 남발하는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진 간호사, 오늘 친구 빨고 소독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빠짐없이 잘 세탁해서 건조기 돌린 다음 침상정리 싹 다 하고 가. 선배님, 침상정리 순번이 오늘은 선배님이 하실 차례인데요. 알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남자친구랑 영화 구경을 가기로 해서 말이야. 영화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진간호사가 좀 대신해주면 안 돼? 다음 진간호사 순번일 때는 내가 할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제 차례에 순번이 돌아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는 선배 간호사였죠. 게다가 뭐 좀 힘든 환자나 한의원에 손 많이 가는 일들은 대놓고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일을 미루거나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는 그런 뻔뻔한 행동을 일삼는 겁니다. 진 간호사, 오늘 탕약 다리는 날인 거 알고 있지? 내가 코가 예민해서 한약 다리는 곳에 오래 있으면 막 기침이 나고 비염이 도지는 바람에 진 간호사가 좀 수고해줘? 아니,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한약 다리는 곳에 오래 있지 못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 그냥 업종 바꾸셔야 하는 것 같은데. 야, 어디서 이제야 들어온 막내 간호사가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듣자 하니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출신이 그러면 눈치라도 좀 빠삭해 하는 거 아니니? 아직도 한의원 돌아가는 상황이 너는 눈에 안 보여? 너는 내가 비단 그냥 여기서 한의원서 일하는 간호사로 보이니? 내가 언제까지 냄새나는 한약 다려가며 침술 보조나 하는 간호사일 것 같아 니 눈엔?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선배 간호사가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면 한의원에서 일도 제일 못하는 데다 또 게으르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동료 간호사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였는데 가만 보니 다른 간호사들도 유독 그 간호사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하고 슬슬 눈치만 보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너무 이상해서 동료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죠. 선배님, 저 청간호사 일도 안 하고 힘든 일은 다른 간호사들한테 막 넘기는데 왜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진간호사가 순진해서 아직 몰랐구나. 청간호사 여기 원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거 아직 몰랐어? 매일 퇴근도 은근슬쩍 둘이 같이 하고 점심 식사도 둘만 나가서 따로 먹는데 아직도 그걸 눈치 못 챘어? 둘이 불륜관계인 거 여기 한의원 사람들은 다 알아.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는 거지. 게다가 그런 관계인지도 꽤 됐어. 한 3년은 넘었을걸? 그러니까 원장님 믿고 저 청간호사가 아나무인 잘난 척이잖아. 헐, 대박.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콩가루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한의원 간호사랑 한의사가 바람을 핀다고요? 여기 건물도 원장님 사모님 건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모님 건물이면 뭐해? 사모님은 한의원 비번조차 모르시는데. 아니, 사모님이 한의원 비번을 모르신다고요? 저희 간호사들도 알고 있는 한의원 비번을? 여기 원장님이 좀 웃기잖아. 도둑이 재발절이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집안 식구들 아무도 한의원에 발길도 못 들이게 하잖아. 개원 초부터 그게 원장님 철칙이었어. 특히 집에 안 사람은 한의원에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일하는데 불편하고 한의원 사무가 한의원 들락거리면 일하는 사람들 괜히 눈치 보이고 치맛바람 일으켜서 보기에도 안 좋다면서 말이야. 그래도 사모님께서 한의원 비번도 모른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네요. 다른 병원 사모님들 보면 가끔 도시락이나 먹을 거 싸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 문 닫는 시간에 와서 여기저기 손봐야 될 곳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내 말이 병적으로 지 와이프 병원에 걸음 못하게 하는 데는 다 구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 원장이 청간호사하고 그런 관계니까 와이프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여기 사모님이 천사같이 착하셔서 가끔 원장님 몰래 병원 들리셔서 우리 간호사들 간식도 챙겨주고 그러시는데 에휴, 진짜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어. 우리 친정언니 같았음. 진짜 그냥 저 청간호사 당신 남편하고 바람핀다 콱 꼰질러 버릴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입 꾹 닫고 사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선배 간호사로부터 그 진상 간호사와 한의사 원장의 관계를 듣는데 전 기함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막장 같은 불륜 관계를 듣는 것도 충격이었고 한 직장 내에서 아내를 속이고 버젓이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한의사 원장의 사모님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 직원들 단체 회식을 사모님 댁에서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뵀었고 또 사모님이 한의원과 멀지 않은 상가 건물에 필라테스를 다니시는데 그 건물 상가에 동료 간호사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사모님을 뵌 적이 있었죠. 아유, 간호사 선생님들 식사하러 여기까지 오셨네요. 사모님께서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 여기 건물 필라테스를 다녀서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도시락이라도 싸서 한의원에 가고 싶은데 우리 그이가 원체 식구들 한의원 들락거리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도 못하네요. 오늘은 어려운 기회에 간호사 선생님들 만난 거니까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여기요. 테이블에 계신 분들
한우 소갈비 넉넉하게 드리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제가 계산은 할 테니까요. 저희 한의원이 환자들도 많고 일이 많은 편인데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희 간호사들의 고생을 치하하면서 맛있는 한우갈비를 대접해 주시는 사모님이셨죠. 그날따라 한의사 원장과 식사하러 가지 않고 저희와 점심을 먹으러 왔던 그 진상 간호사가 자리에 있었는데 지도 찔리긴 하는지 우거지상을 하고 밥을 먹는데 참 어찌나 꼴보기 싫고 인간적으로 밉상이던지. 평소에 일이라도 잘하는 동료였다면 그렇게 밉지는 않았을 텐데 지는 곳 한의사 사모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뻐기면서 대놓고 힘든 일을 다른 동료에게 미루는 진상이라 예뻐 보일 구석이 하나도 없는 동료 간호사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렇게 선량한 한의사 사모님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진상 간호사의 실체를 확 다 폭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한의원에 취직을 할 때 저는 반년째 월급을 갑을 받기까지 했기 때문에 당장 한의원을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가진 거 하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오지랖이 넓고 불의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진상 간호사와 한의사 원장의 불륜 행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참 고역이더군요. 게다가 원장의 상간녀라는 되도 않는 자격을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시시때때로 부리는 진상 간호사였죠. 지금 여자 화장실 또 막혀서 완전 폭탄 맞은 상황이던데. 진간호사 어딨어? 네, 부르셨어요? 지금 한의원 화장실 막혀서 넘치고 난리 났으니까 진간호사가 후딱 가서 얼른 처리해. 오늘 화장실 청소 순번은 청간호사님이시잖아요. 이봐, 나는 지금 원장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원장님하고 약속 무르고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겠어? 본인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가 싫으면 원장님께 직접 가서 말씀드려. 나랑 점심 먹기로 한 약속 그쪽이 화장실 청소 안 해서 캔슬해도 되겠냐고. 직접 원장님께 말해보라고. 아니 지금 저한테 그런 곤란한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봐.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말 하는 건 참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우거지상 그만하고 가서 막힌 화장실이나 뻥 뚫어놔. 나는 속 뻥 뚫리게 우리 원장님하고 시원한 매운탕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올 참이니까. 참, 듣자 하니 진간호사는 입사할 때 갑을 받아서 그렇게 막 함부로 나댈 처지가 아닌 걸로 아는데. 자기 처신은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겠지? 난 그럼 이만. 원장님이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나갔다 올게. 그렇게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원장과 식사하러 나가는 진상 간호사였죠. 참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대놓고 뻔뻔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면 참 대단한 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워도 다른 사람들은 주변 눈치를 보며 쉬쉬하며 피던데 진상 간호사와 원장의 행각은 용감하다 할 정도로 뻔뻔하고 당당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 면에서 사모님이란 분의 행동이나 대응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한의원이라지만 와이프가 되어서 한의원 비밀번호도 모르고 지낸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은 한의원이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날만 되면 진상간호사는 늦게까지 한의원에 남아 한의사 원장의 보조를 한답시고 한의원에서 둘만의 미래를 즐긴다는 사실을 한의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업무를 미루기만 하는 진상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을 생각해주는 척 다 일찍 퇴근시키면서 원장 옆에 혼자 남아 일하려 한다고 다른 간호사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기 일쑤였죠.
그래도 목요일 되면 좀 편하지 않아? 저 천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날이니 우리한테는 잘 된 거 아니야? 지가 뭐 일하려고 남는 건가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남는 건데. 아, 정말 남사스럽고 꼴불견이에요. 여기 오는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망정이지 진짜. 여기 사모님이랑 처가 식구들 너무 장님처럼 사는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랑 사위를 믿어도 그렇지. 저 천간호사랑 원장님이랑 관계 벌써 3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식구들이란 사람은 천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우리 사회 손님 많은 한의원 한의사라 자랑하고 다닌다던데. 아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데 여기 원장님 분류는 소문도 안 나. 선배님 말 맞다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들 벙어리로 사니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이러다 진짜 벌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수군대며 퇴근하는 목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선배 간호사와 인사를 하고 전철역으로 걸어가다 그날따라 갑자기 배가 몹시 고프더군요. 만원 전철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몸을 우겨 넣느니 뭐라도 요기를 좀 하고 들어가자 생각하고 근처 상가 건물 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 바지락 칼국수 하나 주세요. 어머, 진간호사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 여기 건물에 꽃꽂이 배우러 왔다가 배가 고파서 칼국수나 한 그릇 하고 갈까 하고 들렀죠. 일행이 없나 본데 합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저는 사모님께 앞에 있는 자리를 치워 앉게 해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원장 사무라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소탈하고 성격이 모난데 없이 착한 분이셨죠. 그날도 저 먹으라고 만두도 추가로 주문하면서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을 먹는데 실은 내가 요리하는 걸 아주 좋아해서 저번에도 김밥을 아주 많이 싸는 바람에 한의원 식구들 먹으라고 좀 가져다 주려다 우리 그이가 질색팔색하는 바람에 못 가져다 줬지 뭐예요. 남편이 일하는 곳인데 뭐 그렇게 허락까지 받으셔야 돼요? 전화하지 말고 그냥 오시고 싶을 때 오셔서 저희한테만 살짝 주시고 가세요. 원장님께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어이구,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게요? 전에 한번 그이 몰래 한의원 한번 찾아갔다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싫다는 행동은 안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일하는 공간에 가족들이 오는 게 별로라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칼국수 나왔네요. 불겠어요. 어서 드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황급히 말을 돌리고 칼국수를 먹는데 마음이 참 찜찜하고 불안하더군요. 사모님처럼 선량한 사람이 그렇게 속절없이 남편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답답하고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사실 내가 필라테스를 하다가 최근에는 근력 운동도 따로 시작했어요. 우와,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운동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하기도 힘들던데.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몸을 제대로 만드는 중이거든요. 원장님도 모르는 사실인데 산부인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하고 있어요. 늦어도 내후년엔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진간호사처럼 야무지고 착한 딸이나 한 명 낳았으면 좋겠어. 여자 형제가 집에 없어서 참 쓸쓸했거든요. 임신하기 전에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사람 자주 보면 좋다던데. 진간호사 자주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해야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이지 먹고 있는 칼국수와 만두가 목에 걸려 체할 것만 같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사모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사정을 모조리 사모님에게 폭로해버렸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한의원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드린 말씀이었죠. 갑을 받은 한의원이었지만 한 달만 더 채우면 갑을 받은 기간도 끝나가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밝혀야겠다. 애먼 여자의 한 인생을 망치게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상 간호사와 한의사 원장의 관계를 전해들은 사모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잘 믿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평소 자기에게도 엄청 잘하는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도 사모님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처럼 좋은 부인을 두고 직장 내에서 그런 짓을 벌이는 원장님이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제 말을 정 못 믿으시겠다면 오늘 밤 좀 늦게 한의원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은 목요일이라 그이가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인데 여기 그동안 사모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한의원 비밀번호요. 쪽지에 메모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벨 같은 거 누르지 말고 불시에 한의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감 시간 조금 지나서 가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쪽지에 한의원 비밀번호를 메모해두고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간 나름 골머리를 썩던 문제인데 이실직고하고 나니까 속은 참 후련하더군요. 물론 이 일의 여파로 한의원을 그만두게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 하나 직장에서 잘리지 말자고 애먼 한 여자와 곧 태어날지도 모를 갓난아기의 인생까지 망치게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되자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 후에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모님이 만나자고 한 약속 장소로 갔어요. 많이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사모님이 카페 자리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 간호사, 처음에 자기 말을 안 믿었는데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남편한테 기만당하면서 살 뻔했어.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임신까지 하고 나서 남편한테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네. 어제 내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간단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참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제라도 사모님이 모든 진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다음날 한의원으로 출근했고 그날은 업무가 좀 많았던 탓에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갈근탕과 소총룡탕을 제조해야 했는데 약탕기에 약재를 가득 넣고 불 조절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탕비실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탕약을 다리고 있는데 벌컥 탕비실 문이 열리면서 한의사 원장이 들어오더군요. 원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진 간호사, 고생이 많네. 탕약 다리려면 시간 많이 남았나? 네, 한두 시간은 더 지켜서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퇴근하세요. 제가 나머지 마무리 정리도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한의사 원장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또 뭔 시츄에이션이람 속으로 생각하며
원장이 하는 양을 지켜보았죠. 평소 젊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의원의 손님들 중에 가끔 젊고 예쁜 여자 손님이 오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원장의 성미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좀 긴장하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제가 젊긴 했어도 그다지 예쁜 편도 아니었고 한의원에는 원장의 불륜녀가 있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제게도 그런 핵심이 있었다니 참 기함할 일이었죠. 징그럽고 무서웠지만 일단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원장의 태도를 주시했습니다. 진 간호사, 평소에 내가 자기 예의주시하던 거 눈치 못 챘어? 펄펄 끓는 탕약기보다 내 마음이 더 뜨거운데 좀 받아줘, 응? 그러면서 제게 몸을 밀착해오는 한의사 원장이었죠. 평소 성격대로라면 뜨거운 탕약을 그대로 들이부어 버렸겠지만 저는 뜻한 바가 있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따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누구 말하는 거야? 그걸 꼭 제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아, 정간호사 말하는 거야? 청간호사님이랑 원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여기 한의원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그래. 정간호사하고 나하고 사귀는 사이 맞아. 그렇다고 몇 번 데리고 잔 여자를 이렇게 젊고 아리따운 진간호사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안 그래? 그럼 청간호사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눈 질끈 감고 저한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로 싫거든요. 자기야, 그건... 그래, 내가 인정할게. 내가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자기 손잡고 호소할게. 내 입만 태워주면 자기 월급도 지금보다 2배로 올려줄게. 어때? 2배? 너는 내 몸값이 그렇게 싸 보이니? 바람둥이 불륜남아. 네가 내 월급 10배를 줘봐라. 나는 누구처럼 그런 지저분한 관계 안 맺고 말아. 저리 비켜 이 뻔뻔한 상간남아.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원장의 얼굴 앞에 뜨거운 탕약기를 대고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탕비실에서 안 나가면 이 탕약기 들이부어 버릴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주랭랑 치는 한의사 원장의 뒷꽃무늬를 보며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뻔뻔하게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한 한의사 원장과 상간녀 간호사가 병원에서 업무를 한참 보고 있는데 사모님과 사모님의 친정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한의원으로 들이닥쳤죠. 아니 여보, 장모님, 제가 한의원에 가족들 오지 말아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별도 없이 환자 보는 시간에 한의원에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사모님. 원장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극도로 예민하신데 이렇게 불쑥 한의원 찾아오시면 안 되죠. 얼른들 돌아가세요. 에이, 나척 두껍고 뻔뻔한 년을 봤나? 네가 뭔데 돌아가라 말아야. 너 같은 상간녀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우리 딸 남편을 건드려? 당신 뻔뻔하게 이제까지 나를 속여왔는데 이제 더는 안 속아. 이 병원도 다 우리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건데 어떻게 한의원 내에서 간호사랑 바람을 펴? 그러면서 나한텐 발걸음도 못하게 하고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당신은 이 병원에서 의사할 자격 없어. 이 상간녀야, 너도 당장 빨리 나가. 꺼져버려. 그렇게 착하고 순해 보이던 사모님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다니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함할 만한 기만을 당하고서 착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죠. 사모님과 친정엄마
그리고 사모님의 이모님들은 모두 합세해서 마포걸레, 빗자루 등 다치는 대로 손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한의사 원장과 그 불륜을 저지른 진상 간호사를 흠씬 두들겨 패주더군요. 병원 사람들 모두 이 난리법석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원장과 진상 간호사가 매질을 당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사필귀정, 맞을 만한 인간들이 죗값을 달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소 나는 장차 원장 사모가 될 사람이다라며 뻐기면서 일 하나 하지 않고 갑질을 해대던 진상 간호사가 머리채가 한 움큼이나 뜯겨나가며 흠씬 두들겨 맞는데 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와중에도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혹시나 사모님네 식구들을 역고소라도 할까 봐서 병원 내 CCTV 전원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개차반으로 두들겨 맞은 한의사 원장과 진상간호사는 둘이 손을 맞잡고 헐레벌떡 병원 밖으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는 탕약 사발에 찬물 여러 그릇을 떠서 사모님과 사모님 친정 식구들에게 대접했죠. 이제 다 해결됐으니 찬물 드시면서 좀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CCTV도 다 꺼놨으니 저것들이 후회라도 이상한 빌미로 허튼 소리 같은 거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날 한의사 원장이 제게 출근되던 때 녹음해두었던 녹음 파일을 사모님과 친정 식구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불륜 증거가 정확하게 담긴 녹취 파일이에요. 이혼 소송하실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되도 않게 오리발 내미시면 이걸 증거로 내미세요. 아유, 젊은 아가씨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똑소리가 나네. 그런데 잠깐, 어딘가 모르게 낯이 너무 익은데. 가만히 있자. 아가씨, 뒤 한 번만 돌아볼래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다가온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갑자기 제 머리칼을 덥석 거두시더군요. 그리고 한참 제 목덜미를 주시하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 이 아가씨가 우리 잃어버린 영희가 맞는 것 같아. 아유. 그 한마디에 사모님의 이모분들이 모두 달려들어 제 목덜미를 보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판단이 도통 되지 않더군요. 형아, 우리 막내딸 형아. 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었다니. 이게 대체 꿈이니 생시니.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다름 아닌 사모님 댁에 잃어버린 막내딸 희영이라고 하더군요. 그 옛날 20년 전 2살 배기 갓난쟁이를 여름휴가를 떠난 강원도 산골에서 잃어버리셨는데 생사를 확인조차 못한 갓난쟁이를 마음에 묻고 긴 세월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 깊은 산장에서 잠깐 갓난쟁이였던 저를 재우고 밖에 다녀온 사이에 제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산속에 놀러온 관광객이 사람 없는 틈을 타서 희영이를 훔쳐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구화원에는 버린 걸까? 제가 구화원에 간 건 5살이 넘어서였어요. 그런 그 나쁜 인간이 너를 어디 팔아먹고 그 팔아먹은 집에서 널 키우다 구화원에 버린 게로구나. 제가 구화원에 갔을 때는 저를 키우던 나이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아마 저를 유괴했던 사람은 그 할머니에게 돈을 받고 저를 판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을 하는 이모와 식구들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집안 대대로 물림이었던 목덜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반점의 흔적을 보고 엄마는 저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보다 돌아가신 아빠를 너무 빼다 박은 외모에 엄마는 제가 잃어버린 딸임을 직감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뒤에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긴가민가 싶어서 만류하는 식구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엄마와 제가 친모녀 사이일 확률 99.9999%가 나왔고요. 비로소 저는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친엄마와 친언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마구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가족들도 더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던 막내 동생을 찾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진간호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괜시리 호감이 가는 게 얼굴이 돌아가신 아빠를 닮긴 했지만 설마 했는데 나는 왜 진작에 목덜미점을 확인해 볼 생각을 못했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눈치가 둔한 것 같네. 아니에요, 언니. 제가 머리가 길고 항상 뒷목을 덮고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언니도 찾고 엄마도 찾게 되다니.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가 않아요. 네 덕에 내 남편이 그렇게 병원 내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는 행각까지 알게 되고. 희영아, 너는 진짜 우리 집안의 귀인이다. 이렇게 널 다시 찾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내 인생을 구제해줬어.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더 반겨주는 사모님, 아니 친언니였죠. 언니는 그렇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던 관계로 두둑한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소유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원장은 당연히 내쫓김을 당해 어디 지방 소도시로 떠나서 월급쟁이 한의사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그 진상 간호사 불륜녀와는 애진작에 헤어졌고요. 그 둘이 참 그렇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물고 병원에서 내쫓기며 경제적으로 공공하게 된 한의사는 불륜녀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도 잘리고 연인과도 헤어지게 된 그 진상 간호사는 실연의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고 건강을 회복해가는 단계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 간호사 일을 다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더군요. 선량한 사모님이 기만당하는 꼴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시작한 폭로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친엄마와 친언니까지 찾게 되고 보니까 참 제 인생에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셈이었죠. 정말이지 인생 초대박 행운 그 자체였답니다. 저는 2살 갓난아기일 때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한 어떤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라다가 5살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구하원에 맡겨져 자란 이후 제게는 가족이란 존재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들을 찾게 되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날들이 이어졌죠. 일단 저는 접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언니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엄마께서는 대학을 다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한의대에 가고 싶었다는 원래의 꿈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당장 재수학원을 알아보시더니 과목별로 최고 수준의 과외 선생님들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보니까요, 저희 가족이 꽤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자산가더라고요. 아버지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임대업을 크게 하셔서 한의원 건물을 비롯 3채가 넘는 건물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 합니다. 한 채는 언니가 결혼하며 한의원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한 채는 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또 나머지 한 채도 상가 등으로 임대를 주며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 없고
풍족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생전 처음이라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학원비나 가회비를 걱정하지 않고 고액과외를 척척할 수 있다는 것, 내킬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 실컷 하는 것, 그런 드라마에서나 보던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언니였습니다. 그런 생활의 패턴을 보고 늘 놀라는 저에게 엄마와 언니는 또 되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미안하다 막내야.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너는 누리지 못하고 나만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너를 조금 더 부지런히 찾아보는 건데. 지금이라도 맛있는 거 예쁜 거 많이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네가 크면서 김밥 도시락 한 번 못 사주고 예쁜 옷 한 번 못 사주면서 키운 게 참 한이 된다. 앞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우리 막내 엄마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저는 시집도 가지 않고 평생 엄마 곁에서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셨죠. 저는 이 세상 하늘 아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이렇게 환경까지 넉넉해서 현실적으로 돈 걱정 같은 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믿기지 않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언니의 지원으로 무사히 재수 생활을 마치고 1년 반 만에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대 공부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겠지만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고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진상 간호사에게 시달리며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늦각이지만 한의대생이 되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니 꿈만 같은 요즘이죠. 솔직히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침을 놓고 환자들 맥을 짚으며 진료를 보는 한의사 원장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죠. 나도 간호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 다시 한의대 시험을 보자. 마음속으로는 늘 그런 결심을 하곤 했었는데 솔직히 일을 하다 보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타가 오면서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내 생에 한의사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간호사 월급이라는 것이 저 혼자 삶을 꾸려나가기에도 빠듯한 월급인데 이 돈을 언제 모아 수험 생활을 할 돈을 모을 것이며 또 대학에 간다 한들 그 학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데 나도 냉수 먹고 속 차리고 내 현실에 맞는 꿈을 꾸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하다 잠 못 드는 밤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우연으로 친엄마와 친언니를 상봉하고 뒤늦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잡고 나니까 솔직히 행복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언니가 결혼할 때 한의사 사위 본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위란 놈이 뻔뻔한 상간남인 걸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한의사 사위는 무슨 얼어 죽으라며 욕을 했었는데 뒤늦게 찾은 우리 막내딸이 한의사가 될 거라니. 엄마가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엄마, 우리 희영이는 야무지고 똑똑해서 그 인간보다 훨씬 진료도 잘 보고 환자도 더 많을 거예요. 한의원 하던 건물은 다른 거 세주지 말고 계속 놔두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임시세를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희영이가 한의사 돼서 개원하려면 아무래도 그 편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직 졸업하지도 않은 저를 두고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언니와 엄마였습니다.
아빠는 살아생전 행방불명된 저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이잡듯 뒤지셨다고 하는데 그런 아빠를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속상한 저였죠. 아빠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딘가에 제가 살아있을 거라고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데 뭔가 아빠와 저만이 통하는 텔레파시가 있었던 걸까요? 저도 고아원에서건 독립해서건 힘든 순간마다 말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상을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키워주던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다. 세상 어딘가에 진짜 나의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렇게 언젠가 감격적으로 상봉하게 될지도 모를 엄마 아빠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 망가진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어느 하늘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반가운 누군가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언제나 갖고 나가자. 그런 결심으로 버틸 때가 많았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날과 기회에 가족들을 찾고 보니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제 자신이 좀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낼 때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 꼭 비우는 친구 무리들이 있었죠. 야, 니들 아무리 우리가 고아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꿈을 좀 꾸자. 세상에 어디에 우리 부모가 있을 것 같니? 그렇게 거짓말처럼 짠하고 부모가 나타나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게 뭐 실속이 있어? 나는 그런 되도 않는 꿈 같은 건 안 꿀 거야.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져봐야 뭐 도움되는 게 있다고. 똑똑해 보이는 친구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순간 세상이 너무 불행하게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실현 불가능할지 몰라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믿음을 가지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고 저는 허무맹랑하다 할지도 모를 그런 믿음 하나로 지난 힘든 세월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꼭 만난다. 그 순간에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 그런 믿음 하나로 버텨온 저의 세월이 후회스럽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요즘이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한의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도 많이 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립하고 재수학원 다닐 돈이 없어 한의대를 포기했었는데 그때 저처럼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학생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면 제가 제 꿈을 이루는 길이 훨씬 더 빨랐겠죠. 제 가족을 만나게 된 건 정말 천운이고 행운이지만 이 천운과 행운을 그냥 제 것으로만 덥석 받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 고생도 해본 사람이 그 고생의 힘듦과 아픔을 아는 법이죠. 저는 누구보다 부모 없이 자라 고생하는 청춘들의 비애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 기반이 잡히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졌을 때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픈 시간들을 잊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다짐한답니다. 한의대생이 되고 나서 방학 때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부하는 공부방에 무료 과외도 나가고 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 저는 엄마 아빠 있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받는 모습이 정말로 부러웠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걸 복습할 때 어린 시절에 저는 모르는 게 나와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혼자 동동거렸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어린 마음에 참 부러웠더랬죠. 늘 누군가의 도움만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제가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친언니와 주말에 함께 목욕탕에 가고, 또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아빠 산소를 엄마와 언니 손을 꼭 잡고 찾아가고,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도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이 또한 믿기지 않은 축복이죠. 인생이란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온전히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내일의 페이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미지의 금서. 인생은 하루하루가 늘 예측 불가한 금서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마냥 슬퍼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 그게 인생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일의 페이지가 기막힌 행운이 깃든 반전이길 바라봅니다. 그 반전이 깃든 내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